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장중에는 1%가 넘게 이렇게 올랐다가 끝날 때 조금 밀리면서 0.9%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관련 업체인 그 데이터독이 그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게 28.47%나 올랐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기술주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밖에 다우도 0.17, S&P 500도 0.28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그 10년물이 4.568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7.5bp 정도. 그래서 더 이제 시장이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아직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따르는 그 시장 충격에서 아직은 그 소화 과정에 있다. 어제보다 그 변동성 자체는 좀 줄었지만, 그러니까 오락내락하는 거는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갭 메우기, 그러니까 그 충격에 대한 소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0.6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반짝 상승을 보인 후에 다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팔았고 기관이 좀 사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이제 큰 규모는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쪽에서는 충격소와 한쪽에서는 또 내일 만기일이니까 좀 짙은 관망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은 13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5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21.62포인트, 어제보다 0.9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한 0.3% 가까이 마이너스로 코스닥은 출발을 해서 0.8%가 넘게, 그러니까 831포인트 이상까지도 이렇게 올랐었어요. 바로 출발하자마자. 그런데 이제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지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시장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5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811.02포인트, 어제보다 1.62%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금 그 충격 소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갭 상승한 거에 대한 갭 메꾸기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내일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그 만기일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오늘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지나야 장이 좀 이제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환 시장의 환율은 달러당 1,310원 60전, 2원 70전 올랐어요. 네. 이 위안화도 오르고, 아무래도 시진핑 미국 가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좀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는 89억을 팔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53억을 샀고, LG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131억 순매수, 삼성바이오 28억 순매수, 포스코홀딩스 319억 순매수, 네이버 25억 순매수, 이렇게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셔야 될 게, 아직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닌데, 오늘도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지만, 첫날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살수록 이제 외국인들 사는수록 이익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뒷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은 오늘 뭐 LG 에너지솔루션 182억, 네이버 122억, SDI 138억 그거 빼고는 다 샀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사는 쪽에 있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314억을 순매수했는데 여긴 상당 부분 커버링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464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16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28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16억을 순매도했고 LNF도 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 외국인 10억, 기관 2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그 게임 특히 그 게임이 오늘 시장을 이제 선도해서 끌고 갔는데 시장이 지금은 기존의 그 공매도에 많이 언급되던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 쪽이 타이밍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50억 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454억. 그래서 최대 매출이면서 또 역시 흑자 전환. 크래프톤이 3분기 영업이익이 1893억.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제. 그리고 16일 지스타 가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신작들이 많이 공개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공매도가 상당히 높은 쪽이 그동안에 게임이었어요. 공매도, 그러니까 조금만 좀 게임이 올라가면 공매도를 치고 그래서 재미를 봤는데, 이제 이게 좀 게임 쪽에 숨통이 트인 거죠. 이런 이제, 금지가 되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웹툰인데,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무빙, 저도 좀 봤는데, 무빙, 이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웹툰을 그 바탕으로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까지 드라마 중에서 이 원작이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의 평균 시청률이 7.8%랍니다. 근데 그냥 일반 드라마는 평균 5.8%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청률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나 태국 뭐 이런 데서도 K-웹툰의 그 IP로 근거로 해서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 이래서 오늘 이제 웹툰이 또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미용기기는 아시지만 이게 이제 화장품과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처음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건 소모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인데, 여러분, 그 스쿨에서 제가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내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갑니다. 뭐 바이든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도 이제 뭘 좀 이게 단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이제 흔적으로 히토류 수출 무역업자들한테 그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 시켰다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전염병 관련되는 제약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 아시면 백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하나투어가 3분기 영업이익이 132억이다. 그래서 이제 전년비해서 흑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해외여행의 회복세랍니다. 그래서 10월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해외로 나가는 이런 해외 단체 여행 그 소비자가가 15%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등등으로, 오늘 이제 여행주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충격을 소화하고 있지만,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그런 짙은 관망세. 게다가 이제 미국이 연속해서 지금 2년 만에 최장 연속으로 제일 오랫동안 오르는, 어떻게 보면 11월에 랠리죠, 미국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접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짙은 관망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 미국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은 거의 2년 만에 가장 긴 연속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사실상 이제 11월 랠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이러면 이제 늘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기승전 금리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아니에요. 이걸 이제 비롯한 이런 이제 채권 수익률이 지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딱 캐치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이제 결국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정감을 갖는 거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놓고는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아까 낮에 잠깐 보니까 배럴당 75달러 얼마 이렇게까지 쭉 밀리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연말 랠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뭐 제 생각엔 요거 끝나면,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충격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뭐 공매도도 막아놨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영향을 좀 좋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 우리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게 이제 터져서 일단 월요일 날 뭐 폭등을 했잖아요. 이거 폭등이죠. 그냥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되쏠림 현상을 지금 조금씩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도 월요일 또 화요일 날 뭐 빠졌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이런 게 나오고 난 첫 번째 만기일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급작하게 일어난 거니까 그 사이에 정리해야 될 거를 만기일날 이제 뭐 다른 옵션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소화해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굉장히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면은 그 사고판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돼서 내일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넘어가야 우리 시장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밤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간 주요 일정에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뭐 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신경을 쓰게 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연속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연속 상승을 한다고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접고 가야죠. 그래서 또 뭐 숏 세력도 있고 롱 세력도 있고 서로 치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이은 지속 상승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숨고르기, 접고 가는 핑계거리가 좀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다다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눈치 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진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일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고, 일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부터 시행되는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오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더군다나 이제 월요일 날 거의 폭등을 하니까
뭐 다시 오지 않을 큰 돈을 벌 기회가 왔네 어쩌네 막 그러면서 그런 제목으로 뭐 투자자들을 이거 현혹시킨 안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백만개미에도 잘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이제 좀 균형 감각 갖고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여기 흥분해서 막 쫓아가서 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뭐 거기다가 뭐 한세고 정신 차려라 뭐 별한 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게 주시장이 그럴 일인가 이게. 예. 그래서 뭐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근데 여러분 제가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런 거 주식시장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기회는 계속 와요. 근데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 사고 살 때 팔고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나타난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분인데 저한테 그 개미들이 2차 전지 갖고 그렇게 개고생한 거를 아는 당신이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그거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히려 그 급등하면 물건을 조금 줄여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낸 것 같은데 그게 뭐 주시장에 그럴 일인가요? 그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거하고 이 팩트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 건 좀 다른 건데 뭐 답답하시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겠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 차려야죠. 주식시장에서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버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지금 내가 정정에 가니까 막 떠나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죠. 조금 내가 뭐 한 30초만 먼저 왔어도 저 버스 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잡을 수 없는 뭐 대박의 기회 막 이러면서 하긴 뭐 썸네일 제목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달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근데 왜 버스 같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 다음 버스가 조금만 기다리면 와요. 근데 그 버스가 먼저 떠난 버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안락하고 자리도 많아서 앉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회는 이번 놓치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막 우리를 급하게 만드니까 이제 매매하는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는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무슨 뭐 종교, 저도 이제 저는 뭐 성당 하지만 이 종교 같은 거 하고도 또 달라요. 종교는 약간 무조건적인데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종목을 내가 뭐 종교처럼 믿고 막 내가 샀으니까 이거는 믿어서 끝장을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면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 주식 시장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 됐어. 뭐 이렇게 하고 그 카카오 난리칠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 뭐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후견지명, 선견지명이 아니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때 그거를 결정 지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지었느냐 이거죠. 그냥 우연히 맞아서 그렇게 된 거하고 진짜 그게 내가 정상적인 어떤 그 균형 감각을 갖고 결정을 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균형 감각을 갖고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결정을 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사람들이 기회는 계속 오는데 기회를 거꾸로 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그럴까?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분위기 뭐 이런 거 봐서 그냥 결정을 하니까. 근데 변치 않는 게 있다고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더더욱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게 있다.
펀더멘탈과 수급이다 이랬잖아요. 펀더멘탈 이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펀더멘탈 이제 공매도 언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주식을 갖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걸려들지도 않고 이슈나 테마 막 이런 반작전주 같은데 걸려들지 않고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냐예요. 근데 예상보다는 못 벌었지만 예상보다 못 버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상보다 많이 번 게 우리가 earning surprise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이 정도면 못 미치지만 괜찮아.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 컨센서스가 거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이건 얄짤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앞으로는 잘할 거다. 근데 그 내용이 불투명해요. 그냥 그러면 세상에 어느 기업이 앞으로 잘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 펀더멘탈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나빠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이미 바닥을 쳤어요. 그런 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죠. 왜? 지금 그 상황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급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하는 게 뭐요? 수급이요. 수급이 꼬이면 안 돼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재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 쟤네 왜 공매도 저렇게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수급을 흐트리니까 여태까지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공매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거나 이거를 제대로 된 공매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시장 조성을 위하거나 이제 LP들 공매도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거 갖고 오늘 이제 또 시위하신다고 개인 투자가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생각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상당 부분의 파생 상품이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심플한 문제는 아닌데, 그건 이제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과 수급을 언제든지 우리가 그 수급을 제일 빨리 알아내는 게 뭐예요? 매매원칙이잖아요. 이미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외신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미국 간다니까. 또 여기에 저는 이게 제일 큰 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시장에.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